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승패를 좌우할 주요 승부처도 주목됩니다. 역시 최대 승부처는 여야 모두 접전지로 꼽고 있는 서울시장 선거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의 이 1,000만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이 서울시장 자리는 이 소통령이라고 불릴 만큼 이 막중한 자리이자 또 이 차기 대권 주자로 가는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자리인데요. 여야 모두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전체 승패를 좌우한다고 보고 이 막판 총력전에 나선 상황입니다. 거대 양당의 정원호 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신경전은 투표 전날인 오늘까지도 뜨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정원호 후보는 오늘 또 이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재임 시절 추진한 정책들을 실정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오세훈 후보는 바둑 용어를 꺼내들면서 정 후보가 지지자들에게도 호구 잡혔다라면서 능력 미달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오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정책 선거하자고 TV 토론을 요청하고 한쪽에서는 흑색 비방과 함께 댓글방을 운영을 통해 가지고 조직적으로 전개해왔으면 이미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바 있습니다. 역시 끝까지 네거티브로 일관하는 오세훈 후보 측에 대해서 시민들의 평가가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선거판이 불리하니까 어떻게든지 뒤집어 보려고 하는 그런 건 이미 시민들께서 꿰뚫어 보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원호 후보는 본인을 지지했던 분들에게조차도 호구 잡혔다고 생각합니다. 호구라는 뜻은 흔히 바둑을 들 때 그곳에 들어가면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패착이다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토론의 장을 끝까지 회피하고 도망다닌 정원호 후보는 바로 그 점 하나 때문에 모든 평가를 스스로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를 초보 운전자의 연습 코스로 만들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들어보니 정원호 후보는 한 매체가 제기한 오세훈 후보 캠프의 댓글방 의혹 확산에 공을 들였고 오세훈 후보는 정원호 후보의 토론 회피 논란과 능력 부족을 집중 공격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양측의 관련 공방은요, 이 양당의 법안 발의 경쟁으로까지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원호 후보처럼 토론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면서 이른바 정원호 방지법 이걸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오세훈 후보 측의 댓글팀 운영 의혹을 언급을 하면서 아예 국민의힘 방지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맞불어 놨는데요. 관련 목소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정원호 방지법을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당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토론을 회피하고 거짓 이력으로 선거를 혼탁하게 만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을 심판하고 정정당당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댓글팀을 운영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있고 불법으로 점철된 국민의힘 후보들이 다시는 선거에 발들이지 못하도록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의힘 방지법이 필요합니다. 여야 모두 선거 막판 불거질 수 있는 돌발성 악재 차단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어제 전 당원은 부적절한 언행과 행동을 경계한다는 수칙을 발표했는데요. 일각에선 그제 정원호 후보 유세 현장에서 불거진 이른바 뽀뽀 강요 논란 등을 의식해 막판 돌발 악재 차단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당시 유세 현장에서 민주당 양천구청장 후보가 정 후보가 안고 있는 아기에게 뽀뽀를 해보라고 하자 정 후보 캠프 대변인이 즉각 부적절함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제지하기도 했고요. 정 후보 역시 직접 나서서 사과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선 민주당 양천구청장 후보와 정원호 후보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며 오늘도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들어보시죠. 양천구청장 후보의 돌발 행동이 있었으나 현장에서 저희 캠프와 또 저희가 대처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대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천구청장 후보와 그리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지도 않고 묵인했던 정원호 후보에 대해서는 아동 성희롱으로 법적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해당 논란을 언급하면서 아이 부모가 뒤에서 말리고 정 후보 캠프 관계자도 제지했다는 내용을 방송했는데요. 정원호 캠프에서 현장 대변인이 제지한 것은 맞지만 부모 제지는 없었다는 입장을 전해와서 바로잡습니다. 네, 선거 하루 전날인 오늘 여야 지도부와 후보들의 파이널 유세에도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어떤 곳에서 또 어떤 메시지를 내냐에 따라 이 담긴 상징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정원호 후보는 오늘 저녁 8시경 이 서울시청 건물 뒤편에 있는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마지막 유세에 나서는데요. 이 자리엔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정청래 대표까지 함께 청계광장 파이널 유세에 나서면서 최대 격전지인 서울에서 막판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럼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마지막 유세지를 어디로 택했나요? 이 오세훈 후보 역시 당초에 청계광장 등 이 서울시청 인근을 이 마지막 유세지 후보로 놓고서 고심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에 오 후보가 이 청계광장을 선택을 했다면 두 후보가 이 지금 거리에서 파이널 유세를 진행하는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하지만 오세훈 후보 오늘 저녁 8시경 이 서울 신촌역 스타 광장에 서기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오 후보는요, 이 신촌이 서울 청년 문화의 중심지이자 또 서울의 미래를 상징하는 곳이라며 이 서울의 미래를 지켜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유세지로 선택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정원호 후보가 정청래 대표와 파이널 유세를 함께 하는 것과는 달리 오세훈 후보의 장동혁 대표 거리 두기는 선거 하루 전날인 오늘까지도 이어지는 분위기죠. 네, 장동혁 대표는 앞선 선거 기간 서울을 2차례 찾았지만 오세훈 후보와 공동 일정 없이 따로 움직였는데요. 오 후보가 선거 시작 전부터 장 대표와 거리 두기를 한 것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됩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파이널 유세지 역시 중원인 충청을 택했는데요. 장 대표는 오늘 저녁 8시 30분경 천안에 있는 한 광장에서 파이널 유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충청 지역은 전통적인 캐스팅 보트 지역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서울과 함께 주요 승부처로 꼽히는 곳인데요. 충청도가 고향인 장동혁 대표뿐 아니라 정청래 대표도 각별히 공을 들여온 지역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짚어드린 이 서울의 경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치러지는 이 전국 단위 선거에서 민주당이 수도권 우위를 확대할지 아니면 국민의힘이 서울을 지켜내며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지에 따라 향후 전국의 주요 변수가 될 것이 자명한 상황이고요. 민심의 또 이 풍향계라도 불리는 이 캐스팅 보트 지역인 이 충청은요, 이 전국 판세를 가늠하는 이 중간지대로서 중도층과 부동층의 향배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승부처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여야 모두 충청 지역에 얼마나 공을 들여왔는지는 그간 선거 유세 움직임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이 충청권 방문만 약 10차례에 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역시 마지막 유세지로 충청을 선택했고요.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찾은 지역 역시 충청권이었습니다. 양당 대표들은 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첫날 또 나란히 충청 지역을 찾기도 했는데요. 당시 두 사람의 동선이 겹치면서 유세 현장에서 좀 불편한 조우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모습 보시겠습니다. 제가 오는데 하필 민주당 공주시장 후보가 연설하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공주시를 발전시키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능력이 있고 깨끗한 후보 공주시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 있는 후보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저만 보시는 분들은 제가 왜 저렇게 소리 지르나 모르실게요. 조금 전에 이렇게 민주당 당대표부터 도지사 후보 이렇게 민주당 사람들이 쭉 지나가서 제가 그냥 들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공주가 양반의 도시라서 오늘 연설 정확하게 하고 가려고 했더니 우리 연설하고 있는데 굳이 일로 지나가가지고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이면 결전의 날인데요. 자, 두 분께서는 최대 승부처는 어디라고 보시고 또 지역별로는 뭐 말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몇 대 몇
정도 전망을 해보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현삼 부원장부터 듣겠습니다. 가장 관심 있는 지역과 핵심적인 지역은 어찌되었건 간에 서울시장 선거라고 하겠죠. 지금 어떻게 보면 오세훈 후보가 당초 지금 서울시장 자리를 지금 수성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뺏어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수도권 선거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상징적인 선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아마 서울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 왔다고 보여집니다.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을 4차례나 역임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적인 본인이 내세울 만한 그런 주도적인 사업이라든가 성과 뚜렷하게 드러난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원호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무능하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안전 불감증의 경우에는 최근에 있는 GTXA 삼성동 철근 누락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서소문 고가차도로 붕괴를 통해서 아마 많은 서울 시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본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서울시장 선거 민주당 입장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만큼 중요한 선거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앵커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여전히 15대 1 정도로 압도적인 민주당의 승리를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힘겨운 지역도 많고요. 접전 지역도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서도 우리가 살펴보긴 했지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죠. AI라든가 반도체와 같은 첨단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 전략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5극 3트로 대표되고 있는 지방 균형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메시지도 분명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와 그다음에 함께 할 수 있는 지방 정부를 선택하는 이번 지방 선거에서는 아마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선거에서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결과를 예측하고 싶습니다. 네. 이용호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처음 선거 시작할 때보다는 훨씬 국민의힘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선거 현장에 가보면 그래도 보수가 많이 결집했다 이런 걸 체감으로 느끼고 있고 특히 2030 세대들은 지난번에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역결집을 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SNS 하나 가지고 대한민국이 좌지우지 되는구나 이런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서울은 뭐 여론조사에서 뭐 몇 차례 나왔습니다만 많이 처음보다는 격차가 좁혀져서 결국은 투표율에 달려 있다 이런 정도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2030이 많이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게 되면 저는 오세훈 후보가 이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승부처는 아무래도 서울이죠. 서울에서 이기면 저는 이번 국민의힘이 승리하는 것이고요. 서울에서 내주면은 다른 데서 또 이긴다고 손치더라도 여러 가지 인구나 상징성 때문에 패배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저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실은 대구도 내준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부겸 전 총리가 양평에 살고 있는데 그걸 발탁해서 삼고초려해서 내보냈는데 저는 대구는 추경호 후보가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북 대구는 뭐 거의 이긴다고 보고요. 나머지 지역에서 서울과 부산 중에 하나가 이기면은 국민의힘으로 봐서는 굉장히 선전하는 그런 결과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 민주당으로 봐서는 전북이에요. 전북에서 김관영 무소속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이기는 것은 이건 선거 혁명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고 이것은 정청래 지도부가 자초한 자업자득의 결과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방선거를 하면서 이게 광역 자치장 선거에서 무소속이 된 예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기초자치단체장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번에 처음에는 김부겸 후보가 대구에서 국민의힘의 회초를 좀 들어달라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의외로 전북에서 회초를 들고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관전 포인트는 이런 부분에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